안녕하세요, 레드진생입니다. 오늘은 신의 탑 세계관에서 탑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치러야 되는 시험들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신의 탑에서는 탑에 오르기 위해서 그 층에 맞는 난이도의 시험을 무조건 통과를 해야 다음 라운드, 즉 다음 층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현재 신의 탑은 3부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3부는 현재 진행 중이고, 에피소드가 끝난 1부와 2부에 등장한 테스트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라일이 탑에 들어와서 처음 본 시험인데요. 탑에 흐르는 신수에 사는 거대한 물고기 흰철갑 장어를 상대로 도망치거나 싸워서 이긴 다음에 물 안에 있는 검정색 굴을 터뜨리면 되는 시험입니다. 원래 저 크기의 흰철갑 장어는 20층 정도는 넘어야 나올 만한 그런 생물인데, 밤은 이 시험에서 유리의 도움을 받아서 통과하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 밤은 유리의 검은 사물과 A급 포켓을 획득하게 되죠. 에반켈층의 첫 번째 시험인데요. 탑에 오르기 위한 선별 인원들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시험으로 400명의 선별 인원 중에서 200명을 거르는 시험입니다. 수단과 방법은 자유인데 400명 중에 남은 인원이 200명이 될 시 즉시 종료되는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이 끝난 직후 바로 이어지는 시험으로 남은 200명의 선별 인원이 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시험의 목표는 동료 만들기로 제한시간은 5분 이내에 자신 이외의 동료 2명을 구하여 3인 1조의 팀을 구성하면 통과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밤은 팀과 라크라는 동료를 얻게 되죠. 2차 시험이 끝난 직후 치러지는 시험으로 시험 담당관은 레로로가 맡게 됩니다. 레로로는 신수를 순간적으로 압축시켜서 만든 거대한 신수의 장막을 만들게 되고, 이 신수의 장막을 지나오면 통과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구성한 3인 1조의 팀원 중 한 명이라도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남은 팀원들 또한 탈락하게 되죠. 이 시험에서 밤은 레로로에게 비선별 인원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레로로의 테스트 이후 치러지는 시험으로 시험 담당관은 유한성이 맡게 되는데요. 팀별로 순서대로 어떠한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험에는 방 안의 시계, 무수히 많은 문, 그리고 방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의문의 남자가 준 힌트, 그리고 제한시간이 10분이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통과 조건은 5분 안에 아무 문이나 열고 나가는 것인데요. 확신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때론 거침없이 나아가는 용기를 보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유한성의 시험 이후에 치러지는 보너스 게임으로, 이 게임에서는 탈락해도 탑을 오르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시험입니다. 어디까지 보너스 게임에 참여는 팀의 자율이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본 시험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시험에서 우승하는 팀은 에반켈층의 남은 시험을 참여하지 않아도 다음 층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라운 게임은 총 5번의 회차로 진행이 되는데 한 회차당 10분씩 진행이 되고요. 각 회차마다 최대 5팀까지만 출전이 가능하며 각 회에 출전팀 중 마지막으로 남은 팀은 다음 회차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5번의 회차가 진행이 되는데 5번의 라운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팀 5라운드의 최종팀이 우승을 하게 되는 게임이죠. 밤은 이 게임을 통해서 자신이 탑을 오르는 이유 라엘과 다시 한번 재회하게 되지만 아낙에게 검은 사머를 빼앗기게 됩니다. 보너스 게임인 크라운 게임이 종료되고 나서 치러지는 정식 시험인데요. 탑에서는 주로 팀을 이뤄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각자 맞는 롤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포지션을 배정받아서 한 달간 해당 포지션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며 성과가 우수한 사람들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밤 외에 모든 선별 인원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포켓에 걸맞는 관리자와 계약을 하게 되죠. 포지션 테스트에서 각 포지션에서 통과한 선별 인원들이 치르는 시험인데요. 조기 탈락자, 조기 합격자들을 제외한 총 28명의 선별 인원들이 2개의 팀으로 나눠서 치르게 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점수는 팀별, 개인별로 나눠서 채점이 되기 때문에 팀워크 그리고 개인 역량 등을 최대한 많이 발휘를 해야 하는 시험이죠. 시험관 쪽에서는 한 명의 술래를 투입시키고 각 팀 역시도 자신들의 팀원 중 한 명의 술래를 뽑아서 그 술래가 시험관 측의 술래에게 벗어나 정해진 구역의 탈출구로 제한시간 내에 탈출하면 되는 시험인데요. 탈출뿐만 아니라 각 술래만 갖고 있는 배지를 터치하게 돼도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죠. 시험관 쪽에서는 한 명의 술래를 정했는데 그 술래가 바로 탐색군 담당관인 랭커 퀸트입니다. 라일은 이 시험을 통해서 다리를 다치게 되고, 라크는 유한성에 의해서 몸이 압축되어 몸집이 작아지게 되죠.
에반겔층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인데요. 원래는 이 시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가쿠는 다리를 다친 라엘이 이번 시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에반겔층의 관리자에게 직접 시험을 받겠다고 말하죠. 원래 부상자는 시험에 참여할 수 없지만 관리자의 뜻에 따라서 모든 시험의 룰이 바뀔 수 있다고 하네요. 시험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비선별 인원이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밤은 라엘을 탑에 오르게 하기 위해 자신이 비선별 인원임을 밝히고 관리자에게 직접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의 이름은 잠옷몰이라는 시험인데요. 2층에선 어떠한 구덩이가 존재해요. 이 구덩이에 사는 생물들에게도 먹이사슬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각 생물의 생활 패턴을 따라서 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면을 이용해서 밤과 라엘은 거대한 신수방울 안에서 탈출구로 향하게 되는데 밤과 라엘이 탈출할 수 있도록 그 외의 선별 인원들은 도와주게 되죠. 그러나 시험을 거의 다 통과하려던 찰나에 라엘은 갑자기 밤을 낭떠러지로 밀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년이 됩니다. 밤이 죽은 줄로만 아는 모든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밤은 아직 살아있었고 그렇게 퍼그의 일원이 되죠. 자, 지금까지 1부에 나온 모든 테스트 내용들을 한번 나열해 봤고요. 그 테스트들을 짧게나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2부에 나온 모든 테스트들을 한번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로 듣는 웹툰 들려주는 채널 레드진생이었습니다.